자, 시작합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 오른쪽 중간 6번 목차 협의의 무권대리 할 거예요. 자, 협의의 무권대리. 이거 이제 그림 그려야 돼요. 갑이 나올 거고 을이 나올 거고 병이 나올 거예요. 갑을병, 병은 상대방. 자, 일단 설명 들어봐요. 을이 누구냐? 아들놈이에요. 갑의 아들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노름 좋아하는. 그래서 그때 아버지 힘들게 했죠. 10억짜리 땅을 1억밖에 못 팔게 한, 힘들게 한 그 못된 놈. 자, 그것도 노름에서 빚을 졌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부탁할까 하다가 염치가 있지. 그래서 부탁은 못하고 집에 와서 위임장 위조해서 땅을 팔아버려요. 매매. 자, 그러면 이놈은 아버지로부터 대리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리권 안 받았어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이에요. 자, 을은 대리 권한도 없이 대리인으로서 팔았죠. 이게 무권 대리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본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갑인데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부동산을 날려버렸어. 그러면 날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나라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소유권은 무조건 보호해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팔아제끼지 못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한 이 매매 계약은 본인 갑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계약 자체는 유효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가 빨리 소유권 넘겨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주세요도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 없다. 줄 채무 없다. 그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게 무권 대리인이 계약한 효과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 계약을 무권 대리 했을 때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못 날립니다. 문제는 이 아들놈이 얼마에 팔았느냐. 항상 5억짜리예요. 5억인데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어. 10억. 5억짜리를 10억에 판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갑은 화내다가 10억에 팔았다고 이 사실 안 순간 생각이 바뀌어져요. 자기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10억 주세요. 10억에 팔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때는 10억에 팔고 싶은 생각이 생겨버려. 우리 법이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법 조문을 하나 둬요. 본인한테 권리를 줘. 이 무효인 효과를 유효로 바꾸어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어떻게? 추인. 본인이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를 쏴버리면 자기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 매매계약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추인의 힘이에요. 자, 추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 인정한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의사표시예요. 추인합니다 하면 무효인데 유효로 변해버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효라는 것은 영원히 무효예요. 변하지 않아. 우주 끝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무효예요. 변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예요. 변하지 않아. 이걸 확정무효라고. 확정적으로 무효야. 변하지 않아. 그런데 본인이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쏴버리면 무효가 유효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 무효를 확정무효 반대말인 변할 수 있는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흐를 유 움직일 동자예요. 흘러요. 움직여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가변적이다. 불확정 상태다. 유동적 상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자기한테 유효로 변해버려. 그래서 이 무효를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라는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흘러 움직여 변할 수 있는 무효, 확정 무효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이제는 의리한 이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는 소유권 주고 10억을 받아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법은 추인이라는 권리를 줘요. 이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본인의 추인권이에요. 자, 그러면 추인하면 유효, 유동적이 이제 확정유효로 바뀌는데 본인은 만약에 1억에 팔았다. 그러면 추인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줘요. 이게 바로 계약을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을 제목 봐요. 계약을 대리권 없이 했을 때 본인에게 주는 두 가지 권리.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 반대죠.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고 추인 거절하면 확실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상태가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대요. 자, 그래서 본인한테는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추인권하고 무효, 확정 무효를 만들 수 있는 추인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두 개 줘요.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가 이제는 확정 유효로 바뀌어버리고요. 추인 거절하면 이 유동적 상태가 확실히 무효가 돼.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추인 거절하면 추인 안 하죠? 그럼 무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 추인하면 변해버리죠? 추인 거절보다 추인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유효가 되는 추인 효과가 발생하죠? 자, 추인의 성질. 자, 추인 배울 거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인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추인의 효과, 유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이 추인권을 무슨 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독행위.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추인할 때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홀로 단독행위. 자, 추인. 나 홀로 추인 아니죠? 병한테 추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하죠? 해제합니다. 상대방이 하죠? 추인합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놈은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그냥 버리면 돼요. 상대방 없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인합니다 하면은 바로 추인의 효과, 유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인할 때 상대방 병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상대방 병의 동의 있다, 필요 없어요. 그럼 모든 단독행위는 세트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상대방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취소도, 해제도, 추인도, 철회도 모든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상대방이 동의라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추인 효과 발생. 자, 이제 두 번째.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은 자, 추인의 상대방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왕별할 거예요. 왕별. 자, 추인은 자, 이해해봐요. 본인이 추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한테 할 것 같아? 갑은 누구한테 추인할 것 같아? 병한테 해야지. 병한테. 병. 내가 비록 대리권을 안 줘서 대리권 없지만 내가 이 계약 추인합니다. 병한테 알려줘야겠지. 그래서 추인 의사 표시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은 얘예요. 상대방 병이야. 그러면 꼭 상대방 병에게만 한정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법은 텄어요. 본인은 갑은 평소 쑥스러움이 많아. 그래서 병을 모르죠. 그러니까 병한테 직접 전화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병한테 전화 못하고 자기 아들로만 대요. 아들로 아버지가 추인할 거니까 네가 아버지가 추인해 있다는 사실 빨리 알려줘.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어요. 왜? A형이라. 그래서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 무권 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어. 이게 10번 났어요.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원칙대로 상대방, 병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 나와요. 추인의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은 병에게만 할 수 있다. 병에게만 할 수 있다. X지문이야.
왜?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치는 걸 엑스짐을 잡아내려면 기본이 잘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추인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원칙대로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상대방은 당연히 가능하고. 자, 문제는 이놈이야. 본인이 병에게 직접 추인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했어요. 자, 그러면 을은 병한테 아버지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알려줘야 병이 갑이 추인했구나 이걸 알지. 다이렉트로 전화 안 했으니까 알려줘야 갑은 지추인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 을에게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이 사실을 들어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상대방은 병이에요.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을로부터 들어서 알아야 갑은 지 추인으로서 병에게 들이댈 수가 있는 거예요.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을이 노름하느라고 깜빡 병한테 전하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을이 병한테 아버지 추인 사실을 안 알려주면 병은 직접 전화 안 받았으니까 을한테도 안 받았고 갑의 추인을 모르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모른다면, 비록 갑은 지가 추인은 했지만 병이 모르죠. 모르는 이놈한테 병, 나 전에 을한테 추인했거든? 빨리 인마 10억 내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갑은 병에게 들이댈 수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놈이 나와. 두 번째가. 두 번째를 하려면 첫 번째를 외워야 돼요.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을로부터 연락받아서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갑은 지 추인으로 병에게 들이댈 수 있어. 10억 내놔. 하지만 을이 연락을 안 해줘서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갑은 비록 추인은 했지만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쳐서 10번 났어요. 10번. 여기가.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이 그림을 해요. 본인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고, 자, 조심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 을한테 갑이 추인한 경우에는 을이 아버지의 추인 사실을 병한테 알려줘서 병이 이 사실을 알아야 갑은 병에게 들이댈 수가 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안 알려줘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모른 선의자죠. 법은 선의자를 모르는 사람 보여줘요. 따라서 본인은 지가 아무리 추인했어도 이 추인의 효력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없어요. 이게 추인에서 나오는 상대방에 관한 10번 나온 놈. 자, 추인의 효과.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무효가 유효 변해. 자, 을이 계약은 5월 1일. 두 달 후 7월 1일 날 추인합니다. 의사필소하여.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자, 경우수는 두 개예요. 앞으로 어떤 법률행위 효력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느냐? 민법이 되게 잘 나와요.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경우수는 두 개예요. 추인한 이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5월 1일부터 7월 전 6월 30일까지는 무효다가 추인한 이때부터 무효이다가 이때부터 유효로 되느냐, 이 경우수가 있고, 아니야 추인은 7월 1일에 했지만 거슬러 올려 5월 1일자 을이 병하고 계약 기간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려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은 추인한 때로부터 이때부터 유효로 만들었을지, 아니면 그냥 을이 계약한 두 달 전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려서 처음부터 소급시켜서 유효로 만들었어요. 법 조문인데 둘 중 하나를 입법할 때 정해야 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과연 소급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때로부터 유효로 만들 것인지. 법은 소급시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 법은 복잡한 걸 싫어해요. 법률관계는 간명한 게 좋아. 따라서 분리되는 걸 싫어해요.
2달 동안은 본인에게 무효다가 이때부터 유효? 그러면 무효, 유효 분리되죠? 이런 거 싫어해.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분리라는 말이 뜨면 안 돼요. 하지 못한다고 끝나. 99%. 분리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통일시켜. 통일시키는 게 좋아. 법률 관계가 간명해져. 그래서 통일시킵니다. 그냥 의리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법조문이 나와요.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은 효과 유효가 되는데 어떻게 유효가 돼요? 소급에서 소급이 처음은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우리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제가 1년 동안 날짜는 계약 날짜는 5월 1일 날 할 거고 뒷놈의 의사표시는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1일자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소급 유효. 이것도 9번 나왔어. 소급표가 있다. 이 두 개 합쳐서 20번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협의회 무권 대리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나온 놈이 계속 나와. 나온 놈이. 이놈들이지. 이걸 확실히 내년 별세계 왕별은 내년 10월 시험 갈 때까지 여러분들 외워야 할 대상이니까 지금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자, 이게 다 법 조문이에요. 대부분 판례 하나도 안 했어요. 대부분 판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순번 나왔죠? 법 조문 중요하다니까. 법 조문. 중요한 조문이 죽어라고 나와. 죽어라고. 오케이. 이게 추인이에요. 자, 그러면 추인 이제 교재에서 정리할게요. 자, 법 조문이에요. 이 법 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 조문 좀 어려워. 제목이 무권 대리고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 조문을 10번 읽으셔서 이 조문이 맞는 지문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 법을 어렵게 만듭니다. 꼭 이중부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요. 자, 봐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무권 대리 계약이란 얘기요. 대리권 없는 놈이 대리인으로 팔아졌겠죠? 이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법은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풀어서 좀 만들지 부정식으로 만들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없다라고. 자, 아까도 봤죠? 자기계약.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법률행위 하지 못한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원칙, 자기가 안 돼. 하면 예외, 허락 있으면 가능해. 똑같아. 자, 봐요. 대리권 없는 놈이 한 계약, 무권 대리는 원칙, 뒤부터 읽어야 돼.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여기. 무효야. 하지만, 예외. 본인이 추인하면 변한다. 효력이 없다가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면 이제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풀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60년에 만든 법이라 옛날 문어체로 만들었어. 문어체. 그래서 이런 법조문들이 많아. 우리 시험은 그냥 그대로 떠. 그대로 뜬다고. 본인에게 무효 이렇게 안 떠요. 뜬 적이 없어. 항상 그냥 이렇게 떠. 이 전문 그대로. 그래서 이 조문을 익숙해지란 얘기예요. 아하, 그렇구나.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 지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그 얘기는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에게 원래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이제는 유효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이 무효는 변할 수 있는 무효. 여기서 유동적 무효라는 내용이 이 조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무효. 자, 추인 거절의 상대방. 이 조문은 지금만 보고 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볼 거예요. 어려워요. 이걸 올려놔지 말고 저 내용으로 해요.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야 돼. 자,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이게 10번 나온 법조문이에요. 자, 봐요. 추인의 여기만 읽어요.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게 또 부정이야. 병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 병에게 갑은 들이대지 못한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까? 봐요. 무슨 말이요?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요? 상대방 병에게 해라 그 말이요. 그렇게 좀 해주지. 자, 상대방 병에게 추인 의사표시하지만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추인은 상대방 병에게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예가 있어. 그러면 이 점만 있다면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왜? 법이 상대방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법이 터요.
그러나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안 때는 상대방에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소술의 부정. 이제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어려우니까 앞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나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숨어져 있어. 원래 우리 법은 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게 해라. 그래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게 하지 않고 그러나 병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을로부터 연락받아서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안 때라면 이제는 본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보지 마. X 어려우니까.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결국 이걸로 정리해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연락받아서 알아야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이 조문에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판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법 조문이요. 자, 세 번째. 9번 나옵니다. 추인의 효력. 추인은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 계약한 때로 을이 계약한 5월 1일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가 유효하고 같은 말이요. 유효하고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된다. 언제부터? 소급. 이게 9번 나왔어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앞으로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지 소급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구별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 유효,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급 유효가 된다. 소급효가 있다. 하나씩 잡아갈 거예요. 자, 한 거 정리할 거예요.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죠. 그래서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본인이 추인하면 변해. 현재는 무효인데 추인이라는 행동이 개입되니까 무효에서 유효로 변하네.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자, 추인의 성질. 추남도 일방적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 형, 성권. 따라서 상대방 병에 동의 따위 필요 없다. 이게 나와. 이게 이건 안 나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형성권,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자, 추인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무권 대리인에게 갑이 추인한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서 상대방 병이 갑이 추인 사실을 알아야 갑은 병에게 지추인으로 들이댈 수가 있다. 그런데 을이 연락을 안 해줘서 상대방 병이 갑이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갑은 지가 아무리 추인해도 병은 이 사실을 모르죠. 서은이의 자를 보여줘. 모른다면 들이댈 수 없다. 자,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다. 소급이요. 왕별 이 두 개가. 별 3개가 아니야. 왕별이에요. 자, 그러면 추인권은 끝났어요. 서설 봅니다. 교재 봐요. 교재. 서설의 양가리 1번. 자, 무권 대리란 맨 오른쪽 가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죠. 없을 무. 자, 양가리 2번으로 갑니다. 양가리 2번. 무권 대리는 원칙.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게 본인에게 무효다 그 말이에요. 효력 없다. 없을 무. 하지만 본인은 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말은 현재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 반대말. 마지막 나왔죠? 두 번째 줄. 네, 나왔죠? 유동적 무효 상태 별 3개.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상태 변할 수가 있어요.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 별 3개. 자, 본인에 대한 효과 넘깁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 이제 추인권 볼게요. 122페이지 왼쪽. 양가리 1번 추인권 있죠? 반가리 1번. 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추인은 상대방의
밖에 추인해야겠죠? 상대방이 있어요.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따라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 동의 있다 이 필요 없다. 찾았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것만 보면 돼요. 형성권이니까 상대방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다. 자, 추인의 상대방 목차 바뀌었어요. 자, 앞으로 저 법조문 어려우니까 X 하세요. 보지 마요. 저 법조문은 X. 너무 어려워. 자, 동그라미 1번 갈게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무권 대리 을 적어놔요.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병 적어놔요. 앞으로 을병으로 읽을 거예요. 여기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가불병으로. 무권 대리인 을 적어놓고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행의 상대방 병 적어놔요. 병에게도 할 수 소수로 가요. 두 번째 줄 있다. 일단 이 두 놈.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조심해야 되죠. 무권 대리인 을에게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자,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상대방 저기 모른다면 여기 있네. 선이죠. 모를 선. 상대방이 모른다면 갑은 쥐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냥 너무 들이대버렸죠. 교재가. 이렇게 공부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것부터 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추인 사실 알려줘서 이것부터 해야 돼.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갑은 지추인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걸 알아야 이게 되는 거 지금. 안 알려 상대방 추인 사실을 모른 선이라면 갑은 지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 말.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흑판 내용이 기본서 내용보다는. 오케이. 1번 2번 왕별이에요. 왕별. 이건 간단히 되어 있지만 10번 나왔어. 10번. 자, 오른쪽 추인의 효과 법조문이 있는데 4번 방가로 4번 추인의 효과 있죠? 추인의 효과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할게요. 반드시 법조문 보시고. 자, 동그라미 1번 고딕 나오네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무권 대리행위는 계약 당시로 소급 유효가 된다. 소급 유효.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법조문 나와요. 법조문.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주로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법조문 반드시 하셔야 돼. 왕별이에요. 왕별.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 왼쪽하고 지금 추인의 효과 소급표 있다. 외워요. 둘이 합쳐서 20번 나왔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단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봐요. 이제 다음 페이지. 추인 거절은 이것만 보면 돼요. 추인 거절은 아버지가 추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효가 될 수가 없겠죠?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돼요. 확적 무효.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자, 이제 상대방 권리 배울게요. 자, 이제 와봐요. 이제 또 중요한 아주 시험에 잘 나온 여기도 전부 대부분 판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법조문이에요. 얘도 나온 게 한 15번 나왔어요. 자, 상대방. 자, 봐봐요. 본인한테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줬고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본인한테 줬어. 그러면 상대방 병은 요구합니다. 어디를? 국회를. 아니 왜 본인한테만 이런 권리 줬어요? 저는요 저한테 뭐 준 거 없어요. 줍니다. 상대방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줘. 최고권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철회권. 저기 있죠? 상대방 병에게 법이 하나는 최고권, 하나는 철회권이라는 공평하게 권리 두 개 줘요. 그러면 무권 대리의 경우 크게 봐요. 본인은 현재는 자기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추인할 수 있는 힘을 줬고 추인 거절 권리 두 개 줬죠. 그러면 상대방도 공평하게 최고 철회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두 개 싸우지 마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철회부터 할 거예요. 자, 철회 의사표시. 그러면 언제 병은 자기가 을고한 이 매매계약을 철회로 날리느냐. 자, 10억에 샀어. 10억. 자, 10억이에요. 봐봐요. 병이 을하고 10억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얘는 몰라야 돼. 상대방은 일단 무권이라는 점을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될 것 두 번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 그 다음 내가 5억짜리를
10억이나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권 없어서 본인에게 무효 상태죠. 현재 2배나 주고 샀죠. 그러면 병 입장에서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겠어요? 날리고 싶겠어? 없애고 싶겠어? 없애고 싶어. 이게 철회예요. 그래서 철회라는 것은 철수 철자에 돌릴 회자야. 철회, 되돌려요. 없애요.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철회를 하면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거하고 똑같아. 철회하면 확실히 무효가 돼요. 철회는 제가 얘기합니다. 날리는 철회라고 해요. 돌려버리죠. 없애버려. 그래서 비싸게 산 병 상대방은 대리권 없다는 점을 모른 선의의 경우라면 철회로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철회는 누구한테 하느냐? 을한테도 할 수 있고요. 갑한테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 그래서 철회는 철회 상대방. 다시 한번 나와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을한테도 야, 너 대리권 없네? 나 비싸게 샀네? 없애. 철회.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쓰면 되고 본인한테도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할 수 있어. 본인 또는 상대방. 가장 중요한 거. 철회는 대리권 없다는 점을 모르는 상대방만 이 권리를 줘요. 자, 철회라는 것은 비싸게 샀을 때 이 계약을 무효로 확정, 무효로 날리면서 엄청나게 좋은 권리예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을하고 계약할 때 이놈이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딴 몰래 판다는 걸 알고 계약한 상대방이 악의의 상대방이라면 이 권리 주지 않아요. 법 전문이에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점을 모르고 산 선의의 경우에만 철회권이라는 이 좋은 권리를 주는 거지. 아니, 계약할 때 위임장 위조는 형사 범죄예요. 항상 무권 대리가 발생하면 사문서 위조가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계약한 이 상대방에게 법은 절대 이 좋은 철회로 날릴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악의의 뭔가를 알고 한 놈, 이런 놈은 법이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악의는 나쁜 놈이라고요. 뭔가를 알고 그 아는 사정은 대부분 안 좋은 거야. 통정의 표시를 알고 늦게 한 거야. 그러면 이놈한테도 권리 안 줘요. 악의의 상대에게는.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이 계약을 비싸게 샀을 때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철회권을 주지 않는다. 이놈이 9번 나왔어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악의의 상대방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왕별이야, 왕별.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10억의 계약서를 쓰면 생각해봐요. 본인은 잘 팔았고 상대방은 비싸게 샀고 본인은 추인해서 10억을 받고 싶고 상대방 병은 빨리 철회해서 없애고 싶고 똑같은 상황에서 추인하고 철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한 놈이 이겨요. 먼저 한 놈이 이겨. 자, 본인이 먼저 병한테 병, 이 계약 저 추인합니다. 그러면 추인의 효과 확정 유효로 돼버려. 확정이 되면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가 없어. 철회는 언제만 하냐? 유동적 상태에서만 확실히 무효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하고 철회는 반드시 같은 상황에서 나와요. 같은 상황에서 나와. 따라서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게 나와요. 만약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한 후라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본인이 추인을 한 후라면 이제는 늦었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같은 상황에서 나오고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이게 다 지문이요. 지문. 이 4개가. 가장 많은 건 악의 상대방한테 이 좋은 권리 날려버릴 수 있는 느낌 가지고 날려버릴 수 있는. 자, 제 행동 봐요. 철회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요렇게 날려버린다. 비싸게 샀을 때 벽으로 가고 날려버려. 철회. 철수 철자에 돌리래. 날려버린다.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좋은 권리. 좋은 권리니까 선의자만 철회권을 주는 거지
위임장이 줘 있어. 대리권 없다는 걸 아기에 상대방에게는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따라서 추인을 먼저 본인이 해버렸다면 이제 늦었어.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다 나오니까 달달달달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10억에 받던 본인은 병한테 전화해요. 추인하려고. 전화가 왔어, 핸드폰에. 받자마자 병은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면 안 돼. 이 아버지라는 사실 알면 받자마자 철회! 쏘아버려야 돼. 얘가 추인 단어 쏘기 전에. 그러면 철회돼버려요. 그럼 추인 못해. 왜? 대화의 경우는 상대방 귀에 꽂혔죠. 도달주의요. 편지는 상대방 집에 도착. 말로 할 때는 바로 도착하잖아. 수화기로. 먼저 한 놈이 이겨. 응? 이제 그건 증명 싸움이고. 만약에 병이 철회하려고 전화가 왔다. 갑은 여보세요. 그럼 누구세요 하면 안 돼. 추인! 그럼 추인 돼버려. 즉 추인하고 철회는 같은 상황에서 나와요. 얘는 추인하고 싶고 유로 만들고 싶고 얘는 날리고 싶고 이 상황에서만 추인 철회가 나. 먼저 한 놈이 이긴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본인이 추인하면 철회 못할 거고 얘가 먼저 철회했다. 그럼 이 지문도 또요 추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추인 후라면 철회 못해, 철회 후라면 추인 못해. 같은 거예요. 결국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이게 철회예요. 자, 이제 최고 볼게요. 최고는 동네가 달라져요. 자, 최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자,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요. 독촉하는 최고. 자, 언제 최고상이 발생하느냐? 1억에 계약합니다. 병이 5억짜리 토지를 싸게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병이 잘 샀어도 본인에게 무효죠. 자, 본인에게 무효란 얘기는 1억에 토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세요 할 채권이 없으니까. 자, 이럴 때 병은 잘 샀을 때 최고가 나요. 이런 건 직접적으로 시험은 상관없지만 지금 입문 단계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요. 병은 본인이 추인을 해줘야 1억에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해줘야 싼 값에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뭘 물어보느냐? 본인 우리 대리권이 없네요. 추인할지 말지 이달 말까지 저한테 답 좀 해주세요. 자,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본인한테. 뭘 물어보느냐?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답을 좀 해주세요. 추인 여부 확답 답을 해줄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이게 물어보는 최고예요. 자, 그러면 병이 갑한테 전화해서 갑 이달 말까지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병한테 전화를 받은 갑은 추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왜? 못 팔았잖아. 갑 입장에서 추인상이 안 나와. 이 상황은. 자, 병은 추인을 원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억에 샀을 때는 병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비싸게 사면 철회만 나와. 최고 상황이 절대 안 나와요. 병 입장에서 추인을 해줬으면 하고 잘 산 경우에만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 법은 본인은 절대 추인을 안 해. 그러면 이달 말까지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본들 갑은 추인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아예 주자. 걔 무시해버려. 연락이 없어. 따라서 우리 법조문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볼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달 말까지. 그런데 병이 정한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아무런 답을 발송을 하지 않으면, 자, 발하지 않으면, 즉 연락을 주지 않으면 추인 한 걸로 본다, 거절로 본다.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본인은 추인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누군가 물어봤는데 내가 그놈의 물어본 게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나 추인 안 할까? 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신경 꺼버릴 수도 있어요. 연락 안 해.
굳이. 그래서 연락 없으면 상대방은 추인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우리 법은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세트예요. 연락 없으면 거절이야. 연락 없으면 효력은 잃어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추인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락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추인 거절한 걸 봐요. 자, 그러면 자 봐요.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인데 얘가 왜 의사표시가 아니냐?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닌 거예요. 법률행위 되려면 의사표시 필수 요소니까. 법이 얘는 추인을 원하는 마음에서 최고예요. 근데 추인의 효과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잖아. 우리 법은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봐. 따라서 최고는 내가 원한 효과대로 발생하지가 않아. 왜? 법은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보니까. 그래서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원래 내가 원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되죠. 근데 최고는 나는 추인을 원하지만 추인 거절로 보거든.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법이 반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는 자 이렇게 외워요. 물어보는 최고 이렇게 외우시고 독촉하는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고한테 물어봐요. 최고야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최고는 뭐라고 답한지 알아요? 저는요 물어보는 최고라 의사표시랑 조금 비슷해요. 하지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저는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저는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법률행위랑 좀 비슷해요. 의사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최고의 성질 이놈 잘 나와요.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인데 여기부터 외워야 돼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당연히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표시를 못 써.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의사의 통지로서 저는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 최고는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준 법률행위가 뭐냐? 자 봐요. 비슷할 준자야. 뒷놈은 아니지만 뒷놈하고 비슷해. 그때 준자를 써요. 자 뒷놈 최고는 법률행위는 아니야. 하지만 법률행위랑 비슷해. 왜? 의사적 요소가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준자가 나오면 뒤에 단어는 아니지만 법률행위 아니죠? 비슷해. 그래서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학교에서 준 부동산이란 단어 배웠죠. 그러면 해봐. 준 부동산 뒷놈은 아니야. 근데 뒷놈이랑 비슷해. 이게 준 부동산이요. 그럼 왜 비슷하다고 할까? 등기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준자 비슷할 준자는 뒷놈은 아니지만 뒷놈이랑 비슷할 때 준자가 나와요. 준자. 그래서 자 우리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법률행위 종류에서 나와요. 1번 자 문제 볼까요? 취소합니다. 2번 해제합니다. 3번 추인합니다. 4번 철회합니다. 5번 무엇을 최고한다 이렇게 떠요. 자 그럼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답은 최고가 성질이 달라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자 추인합니다. 의자 적어져 있죠? 의사표시. 철회합니다도 제가 의자 적어놨죠? 의사표시야. 둘은 의사표시야. 하지만 최고는 여기 있죠? 의사표시가 아니요. 법률행위 아니요. 최고가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5번 나왔어. 항상 성질이 다른 것 취소, 해제, 추인, 철회. 나머지는 의사표시,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단독행위가 나와요. 주로. 얘는 의사표시지만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물어보는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죠? 의사표시 아니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지. 저놈이 답이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 해당은 그럼 또 최고가 답이야. 5번 나왔어. 최고가 성질 관련해서는 5번 나왔어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저는 의사의
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걸 외워버리면 많은 문제가 풀려요. 자,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야. 추인권자인. 자, 병은 물어볼 때 반드시 추인권자인 최고는 본인에게만 물어봐야 돼. 이게 철회하고 달라. 철회는 여기 있죠. 갑한테도 날릴 수 있고 무권 대리 을한테도 철회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최고는 을한테 못해. 이게 나와요. 무권 대리인에겐 최고 못해. 왜? 무권 대리한테 물어본들 얘는 추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느냐? 이걸 물어봐. 추인할지 말지. 즉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물어볼 수 있다.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뭐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 이건 장난치지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건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 그 다음에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할게요. 자, 병이 계약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으면 악의의 자예요. 악의의 상대방이야. 자, 과연 악의의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자, 악의의 상대방에 철회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이놈도 야, 너 인마 위임장자 알았네. 이런 최고권 권리 안 줄 거야. 과연 똑같이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요.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해요. 악의에서 이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 최고철의 악의를 같이 하시 안 헷갈려요. 악의의 상대방, 즉 악의란 얘기는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정을 알고 산 상대방 병이라도 물어볼 수는 이걸요. 물어볼 수는 는에 이제 힘을 주는 거야. 물어볼 수는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알고 산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이놈한테는 철회권 날려버리는 힘을 안 줘.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줘요. 왜 그러느냐? 법이 그래. 병! 넌 나쁜 놈이네? 그래도 너한테 최고권 줄게. 물어봐. 물어봐. 본인 추인해요 안 해요? 안 해. 99.99% 물어봐! 본인은 절대 추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의 상대방이 권리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얘가 원한 추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법이 상대방을 갖고 장난친 거예요. 마치 보호해준 척 하면서 실질은 추인 결과가 여기 있잖아. 추인 거절 나와 항상. 말로도 거절할 거고 연락 없어도 법이 거절로 보여요.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권리는 주지만 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추인하지 않을걸? 물어봐.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날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날릴 철회권은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럼 안 헷갈려요.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봐. 본인이 절대 추인 안 할 거야. 이거 다 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정답 지문이야. 항상 우리 민법은 선의 악의가 정답 지문이야 진짜. 그래서 선의 악의, 선의 유관시 알 수 있었다. 그 지문만 뜨면 무조건 봐야 돼. 거기가 다 별세개 왕별이 들어가요. 거기서 장난을 쳐. 얼마 좋아.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 넘어간다고. 단순히 안 내요. 출제는 꼬신다고. 이러이러하니까 없다고. 나쁜 놈이니까. 아니야. 중위 잡아야 돼.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지. 이렇게 중심을 꽉 잡아요. 절대 출제위원회 현란한 발차기에 당하면 안 돼요. 그 중심 잡아야 돼. 현란한 발차기 뭔지 알아? 막 꼬셔. 여러분을 마치 이 지문이 맞는 것처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같이 하세요.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철회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같이 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왕별할 거예요. 나머지도 잘 나와요. 여기 대법원 판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법조문이요. 이제 법조문 정리할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상대방 병에게 주는 최고권, 상대방 병에게 주는 철회권이에요. 자, 이 법조문을 중심만 해올 거예요. 자, 일단 이해해봐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네요. 무권대리 계약. 이 경우, 자,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여기 동그라미,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볼 수 있다.
본인,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 여기를 장난쳐. 본인 자리에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X, 아니 최고할 수 있다. X. 최고는 누구? 본인에게. 이걸 외우시고. 자, 이달 말까지 답점에서 물어봤어. 그런데 본인, 갑이, 병이 정한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락 없죠? 연락이 없으면 추인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딱 우리 법은 연락이 없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법이 보는 거예요. 추인 거절로 봐요. 그럼 뭘 외우느냐? 최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 그 다음에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는 거. 그 다음 사소하지만 도달이 아닌 발신주의, 발자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발하지 그대로 외워요.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것. 발하지 않으면 연락 없었죠? 주인 거절로 본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철회권. 자, 봐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여기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 갑이나 무권대리인 을에게 철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언제까지 철회하래요? 여기 본인의 추인 전까지. 본인 추인 전까지 철회하세요. 자, 철회 상대방 누구한테 하래요?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그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에요. 철회 상대방은 본인한테 날릴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날릴 수도 있고. 이게 최고 상대방과 다른 점이요. 최고는 누구한테만 최고해야 돼요? 본인에게. 하지만 철회는 본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날릴 수 있어요. 이게 나와요. 자, 중요한 게 단서예요.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 병이 을한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 소수로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점을 알았다. 이렇게 주로 한글로 나와요. 아기보다는, 한자보다는. 알았다. 그럼 빨리 아기. 아기의 상대방은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철회는 선이만, 아기는 안 돼. 이렇게 되오고. 자, 이제 정리할게요. 다 한 거예요. 최고권. 본인에게, 노란색 있죠? 노란색을 외우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봐라. 추인할지 말지 답해 줄 것을.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편지를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본다. 이 두 개를 외우시고. 자,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물어봐. 본인은 추인 아마 안 할 거야.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자, 최고의 성질. 저는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준 법률행위는 우리 시험은 최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너는 뭐니? 이렇게 외워요. 저랑 똑같이 외워. 그러면 잘 외워져요.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 비슷해. 왜? 의사적, 물어본 의사적 요소가 있어서. 의사표시라고 쓸 수가 없어. 왜 의사표시 아니고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자, 철회. 철회는, 자, 날리는 거요. 비싸게 샀을 때 상대방이 날려버립니다. 날리면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됩니다. 두 번. 자,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에게도 날릴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날릴 수 있어요. 세 번. 자, 악의의 상대방은 절대로 이 좋은 권리 주지 않아요. 9번. 악의의 상대방은 절대로 이 좋은 날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철회는 선이만, 악의는 안 돼. 이렇게 되어오고. 자,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야. 따라서 먼저 본인이 추인을 해버렸다면 이제는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추인으로 하면 처리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그래서 얘들이 어마어마한. 자, 교재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오른쪽 125페이지 최고권. 거기 제목에 있죠. 상대방은 선악 불문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악의 동그라미. 악의 상대방이라도 목차예요. 목차. 선악 불문이 있죠. 최고죠. 악의 상대방 거기 적어. 물어볼 수는 있다. 아, 밑에서 할게요. 그냥 적지 마요. 동그라미 1번 갈게요. 자, 최고, 가로 열고, 최고의 성질이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거 다 적어놔요. 의사표시 X, 법률행위 X.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다 적어놔요. 다 시험에 나와요. 자, 최고는 이제 읽습니다. 누구에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중간 있죠? 본인에게. 거기 동그라미 빵. 최고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묻는 것이다. 자, 칼자루는 본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줄이. 칼자루는 본인이 쥐고 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한 점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 알았구나. 악이 적고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왕별. 알고 거기가 왕별. 본인에게 거기는 별 3개예요. 나머지는 다 별 3개. 악의는 왕별이에요. 자, 됐어요. 법 조문하고 1번만 하면 돼요. 2번은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철회권 맨 밑에 철회권 양그루 2번 목차 있죠? 철회는 선의만 찾았어요? 목차 선의만 그 얘기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법조문 저 위 최고권 법조문이 다 별 3개 들어가요. 이 법조문을 알면 끝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내용 동그라미 1번 병이 상대방이 이 계약을 날려버리면 무권대리인은 이제는 유동적 무효에서 확실히 무효 날라가 버립니다. 확정 무효. 자,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중간 만약에 무권대리란 걸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자 알았죠? 악이 적고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자, 철회할 수 인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절대 잊지 말고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읽어요. 지워버려 중간. 우리 시험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로만 떠요. 철회할 수 없다. 왕별. 왕별. 악의 상대방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이 좋은 권리 안 줍니다. 이 나쁜 놈한테. 철회는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케이. 밑에 고딕은 하지도 마시고. 오케이. 다 했네요. 상대방이 없네. 그죠? 3번이나 나온. 철회는 누구한테?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다 나와요. 제 요약집에는 그대로 다 있어요. 기출 지문으로 있어. 이건 요약된 형태죠? 이건 단어 잡고 외우는 거고 문장을 계속 읽어야 돼요. 문장을 계속 읽고 거기서 중심을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문장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법조문을 읽으란 얘기예요. 문장 독해 능력이 향상되고 속도가 빨라져요. 지문 읽는 속도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는 나중에 할 거예요. 표현 대리 3월에 할 거고 어려워요. 나머지 대리부터 해야 표현 대리가 되고.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하 대리 다음 동네죠. 그래서 민법 총칙 마치고 물권 총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고생했어요. 그저께 합격자 모임에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중간에 도망가지 마. 자, 언제 도망간 줄 알아요? 공부가 힘들 때 도망가.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힘들 때. 언제 도망간 줄 알아요? 1월까지 듣다가 3월에 다 없어져. 2월까지 해보다가 너무 힘들어. 자, 이걸 방지하는 방법.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특히 2차 과목. 민법도 마찬가지. 막 이해도 안 되고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주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포기해버릴래. 그래서 3월에 다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 그러지 마요. 공부에 스트레스는 생기지만 스트레스를 최대한 자제를 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은 자꾸 듣는 거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부터 내가 시험 문제를 맞춰버려야지.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시험 문제 푸는 건 내년 5월, 7월 그때 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문장,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는 단계이지 절대로 문제를 풀려는 건 그건 욕심이요. 욕심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계속 듣는다. 2차든 1차 과목이든 익숙해진다. 애우려고 하지 말아요. 애우는 건 애워진다니까. 자꾸 보고 자꾸 수업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외워져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 막 외워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 욕심이라니까. 그럴수록 빨리 포기해버려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자꾸 들어. 자꾸 강의 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외워져요.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